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 공부 시작하는 지금 6시 2분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 나주 동신대학에서 개최된 요런 행사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마음 돌봄 프로젝트 AI 시대의 인문학 콘서트 지혜의 꽃. 네, 요런 인문학 콘서트, 강연과 토론의 자리 다녀왔는데, 이 관계로 좀 드릴 말씀, 참석 후기 삼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상류다니까야 경전 공부를 쉬고 요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AI 시대 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의 영역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낸 분이죠. 최진석 교수님. 미 초청 강연을 했고, 이 주제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 두 분, 그러니까 테라와다 비구 한 명, 대승 비구 한 명, 그리고 나주 지역의 신학교에 계시는 이제 신부님 한 분, 그리고 동신대학교에서 이 관련 주제를 강의하는 이제 교수님 한 분, 이렇게 패널로 함께 해서 이제 포럼을 진행했어요. 이 보면 이제 그 강연자인 최진석 교수님은 그냥 그 AI 시대와 관련한 본질적인 주제로 강연을 하고 포럼에서 토론에도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포럼에 참여한 발표자, 토론자 내부는 그 앞에 제시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마음 돌봄 프로젝트, 이런 그 선행된 그 어떤 카테고리, 요 부분에 더 좀 관심을 갖고 포럼에 참여한 분들, 이런 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연자는 그대로 AI 시대, 여기에서 인문적인 인간들의 삶과의 연결관계, 이런 부분으로 강연을 했다면, 이제 포럼에서 토론을 하자고 오신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AI 시대가 초래하는 어떤 부정적 측면, AI가 가져오는 그 긍정적 측면 매력이 있다면 그 이면에 따르는 부정적 측면으로의 위험, 이 위험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떤 해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서로 간에 이 행사에, 이 주제에 대한 그 출발점을 달리하고 개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부조화스러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최진석 교수님의 강연에서 몇 가지 우리 입장에서 아주 공감되는 주제를 좀 보았고요. 나중에 이제 디프리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포럼에 참여한 두 분의 스님 말고 신부님 또 교수님 그리고 그 전체적인 운영에 함께 했던 이제 다른 스님 뭐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불교가 물론 여기서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으로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의로의 근본경전 연구회가 전통보다는 진정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분기점 위에서 답할 수 있는 불교가 어떤 종교, 어떤 인문학 보다도 더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AI 시대라고 하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이끌 수 있는, 특히 이런 AI라고 하는 고도의 어떤 인류의 삶의 변화의 모티브에서 그것이 주는 매력 뒤에 숨어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단초가 바로 이렇게 전통보다는 진정으로 접근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소개하는 우리가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뭐 오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공동체 마음 돌봄이라는 이 관점에서 참여하고자 했던 그 패널 분들과의 대화에서 완전한 공감 가운데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답을 준다 라는 부분을 이제 비공식적이나마 이제 확인 기도하고 그랬어요. 최진석 교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전에 그이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한국의 철학자로서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분이죠. 저는 여러 해 전에 최 교수님이 EBS 인문학 특강에서 현대 철학자 노자, 그러니까 노자의 책이 뭐죠? 노자의 그 책을 갑자기 노자의 책이 생각 안 나네. 노자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접근했을 때 노자는 분명히 현대 철학자다 라고 소개하는 강의를 이제 이런 EBS 인문학 특강에서 14강인지 15강인지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다 따라 보면서 그러할 때에 노자와 부처, 노자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와 부처가 설명하는 삼법인 연기라고 하는 또 팔정도라고 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가 어떤 동질성 위에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을 특히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한국에 오면서 격의 불교라든가 특히 이 노자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교 교리가 노자의 특히 무위 또는 명 이런 개념에 의해서 부처와 달라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노자의 도덕인가요? 이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진석 교수님의 이제 그때의 그 강의를 가지고 이렇게 불교적 관점을 비교해냈던 이런 과거가 있어서 언제든 좀 최진석 교수와는 한번 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이가 요번 포럼에서 이제 강연을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불교학연구회의 그 학술 발표회를 포기하고 나주로 다녀왔지요.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붓다와다닷컴 우리 세 번째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요 후원하기 책 주문 요쪽이 아직까지 그 홈쇼핑 기능으로의 연결 작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공개를 조금 미루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불교다 누르면 이렇게 이제 책들에 대한 소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사 말씀을 들어가면 인사 말씀에 딸린 이제 서브 메뉴로 매일 좋은 말씀 한 가지 요런 내용, 그리고 아침 독송 참여하기, 그리고 매일 인사하기, 이제 요런 부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이제 요런 내용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어저께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시험적인 글을 하나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인문학 콘서트 지혜의 꽃 참석 후기,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어제는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다보사 만민스님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마음 돌봄 프로젝트 AI 시대의 인문학 콘서트 지혜의 꽃에 참가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새말 새몸짓 최진석 교수님의 강연과 네 분 패널이 함께한 지식과 지혜의 문명 전환 포럼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다보사에서 만민 스님과 전남대 철학과 학생 등과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최 교수님의 강연은 몇 가지 기억할 주제를 남겼는데, 창의적인 사람, 즉 지식 생산자가 되어야지 지식 소비자로 머물면 안 된다는 주제가 중심입니다. 힐링이 우리 사회의 열풍이 되고 있지만 지식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지식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힐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씀은 크게 공감되었는데 교육불사는 마라톤이어서 천천히 가야 한다는 도움 말씀에 대한 저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최 교수님에게 불교 입문이 사실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책 2권을 선물하며 내가 창의적인 지식 생산자라고 인사 나눴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위험에 대해 몸에 참여 없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으로의 닦아가 물질의 영역에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에서 해방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정리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어봤어요. 뭐 일정상으로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거의 뭐 이제 이 콘서트가 시작할 시간에 도착을 해서 좀 오전에 제가 나주에 있었을 수 있었으면 뭐 포럼에 오신 분들 최진석 교수님 뭐 함께 같이 좀 차 마시는 자리에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뭐 형편상 그러지는 못해서 아침에 부산서 출발하다 보니까 1시 돼서 도착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최진석 교수와 이렇게 좀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을 제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이제 그분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따로 찾아 만나서 강연 끝난 후죠. 강연 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에서 최 교수님 여러 가지로 좀 주목할 만한, 기억할 만한 주제를 발표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지식이라는 거. 사실은 뭐 인류의 문명 가운데 생산과 소비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배자의 자리에 오르느냐, 누가 인류 사회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 생산의 측면에서 새로운 수단,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 창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생산의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식의 힘이다. 그렇죠. 돌도끼를 쓰기 시작하는 것도 돌도끼의 그 날카로운 면으로 자르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지식, 그런 알매 눈뜬 이런 사람이 돌도끼를 먼저 활용하게 되면서 지도자가 된 거지요. 불에 대해서도 그렇죠. 칼에 대해서도 그렇죠. 종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컴퓨터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되고 빌 게이츠가 되고 일론 머스크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알매 이야기, 지식에서 앞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산 수단을 확보한 사람, 이런 알매에서 지식에서 앞서가지고 생산의 수단을 선행하는 선제적인 생산 수단을 개발하는
이제 이런 사람, 이렇게 지식을 생산하는 자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최 교수님은 한국 사회에 아주 공감하기 어려운 현상 하나가 힐링, 치유라는 이 풍조다. 한국 사회가 뭐 요즘도 제가 마음챙김 치유학회에 창립 멤버로 새로 참여를 해서 지난번 워크숍에서 사띠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뭐 이래 했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 힐링, 치유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의 엄청난 열풍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풍적으로 사회에 확산되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게 최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최 교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알물, 지식을 생산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알물, 소비하는 자는 지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지식을 생산하는 사회로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회를 이끌고 있다면 힐링이라고 하는 이런 열풍이 일지 않을 것인데 지식을 소비하는, 선도해 나가지 못하고 남이 먼저 새로운 생산의 수단에 대한 알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비하는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의 과정에서 지치게 되고 치유, 힐링이 필요하다. 요렇게 힐링이라는 사회 현상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식의 생산자, 새로운 생산 수단에 대한 알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의 생산자,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다. 그래서 딱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 쉬는 소리 들어보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일론 머스크가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힐링이 필요해라고 말하든가,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인류의 삶을 바꾸는 이런 지식의 생산자가 아이고 나는 힐링이 필요해, 치유해야 돼, 이렇게 말하더냐. 아니다. 지식의 생산자가 되면 지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앞서서 생산해 놓은 그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 배운 만큼이 소진되면 지치고 또 배워야 하고 지치고 또 배워야 하고 지치고, 뭐 이게 그 녹음되지 않은 거라서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는 이렇게 그 지식의 생산자가 지치지 않고 왕성하게
일하고 힐링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나 남이 생산해 놓은 이 지식을, 생산 수단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뒤따라가면서 지치고 힐링을 필요로 하는 뭐 이런 사회 현상. 한국 사회가 힐링의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거, 한국의 지식의 생산자가 주가 되지 못하는, 한국이 지식의 생산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말 더 이 번영을 유지하고 더더욱이 확장해 가려면 한국 사회가 지식의 알매 생산자를 배출해야 한다. 한국이 새로운 생산 수단을, 그러니까 생산의 수단에서, 생산 수단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새로운 알을 이끌어야 한다. 교육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AI라고 하는 AI에 대한 대응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고, 그동안 인류 역사가 이런 생산수단에서의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있을 때마다 그 지식이 가지는 매력과 위험의 측면, 그 위험 때문에 제재하는, 이렇게 접근한 문화는, 국가는 뒤처지고, 그 뒤따르는 위험은 뒤따라 대응해 가면서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그 매력의 측면, 긍정적 효과 쪽으로 극대화하면서 앞서가는 세력, 국가가 세상을 이끄는, 이런 측면 이어서 AI라고 하는, 이젠 AI가 새로운 생산 수단이 된 거죠. 이런 AI라는 새로운 생산 수단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었을 때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런 새로운 생산 수단을 우리가 수용하고 대응해 가야 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 최진석 교수의 강연에서 가장 크게 공감된 게 바로 요 이야기, 지식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의 소비자가 되어서 치유를 필요로 하는, 그렇게 가서는 만년 2등이 되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생산해내는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은 거죠. 창의적인 사람, 즉 지식 생산자가 되어야지 지식 소비자로 머물면 안 된다 라는 주제가 중심입니다. 힐링이 우리 사회의 열풍이 되고 있지만 지식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등는 말씀은 크게 공감되었는데, 교육 불사는 마라톤이어서 천천히 가야 한다는 도움 말씀에 대한 저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불교 공부를 이끌어 주신 이제 법사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뭐 요즘도 틈틈이 찾아뵙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씀이 해피 스님, 이런 교육불사, 불교 공부, 전도, 이런 교육불사는 마라톤이야. 해피 스님이 그렇게 서둘러 가면 안 돼. 교육불사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니까 천천히 가야 돼. 좀 속도를 늦춰. 이 말씀을 이제 저한테 계속 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웃고 말이죠. 예, 법사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고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 반영해서 법사님 마음을 제가 잘 읽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라톤을 뛰는 이런 자세로 우리 공부를 진행해 가지는 않죠. 그래서 요새는 마라톤도 100m를 18초쯤 달리는 이런 속도로 42.195km를 달려야 우수한 최상의 마라토너. 그래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우승하고, 저는 글쎄 100m를 18초 정도로 달리는 속도로 지속해 간다라고 할 때 100m를 18초로 달리는 게 단거리 육상 선수로 보면 느린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도 꽤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법사님 마라토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도 특등의 마라토너, 최상의 마라토너가 되려면 100m를 18초 정도로는 달리는 이런 속도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 당위성을 가지고 어쨌든 쉬지 않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최 교수님, 지식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지식을 생산해내는 그 자체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힐링의 효과, 그 효과를 그대로 생산하는 데서 생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 자체가 바로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서, 지식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힐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식 생산자가 이 생산의 속도를 꾸준히 가야 하기 때문에 마라토너의 자세로 늦춰가야 할 이유가 없다. 가능만 하다면 100m를 단거리 육상 선수가 달리는 그 속도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하면 더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이 마음이 몸과 함께 몸에 구속된 존재로서의 중생에서 해탈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몸이 무너지면 방법이 없죠.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면 진짜 하늘에 태어나서 이 공부를 기억해가지고 공부를 이어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또 새로이 출발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 공부가 정말로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생산의 수단을 새롭게 제공하는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인류에게 고멸의 실현 방법이라는 이런 생산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몸이 잘 보호돼야지요. 그래서 제가 몸을 함부로 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달려야 하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법우님들이 저를 제가 몸으로 잘 유지되는 가운데 공부하라 하고 먹여 살려 주시니까 덕분에 몸을 잘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부를 진행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한다라는 이 우리 법사님의 도움 말씀을 제가 늘 마라토너도 18초에는 뛸 수 있는 속도로 가야 우수한 마라토너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고마워는 하지만 공부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요번 최진석 교수의 강연에서 저는 바로 요 부분을 아주 크게 공감한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 지식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 그러면 지식 생산자는 지치지 않는다. 힐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산의 과정 자체가 힐링보다 더 앞선 더 높은 여러분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려내면서 말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지식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의적인 지식 생산자의 입장으로 그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공부 과정, 이런 교육 불사. 마라토너라 해서 천천히 가야 한다는 우리 법사님의 도움 말씀이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우리 법사님도 참 오랜 세월 한국 불교에서 경전을 포괄적으로 정리해내고 많은 교육 불사에 기여하신 분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법사님도 지식에서 소비자의 입장에 있던 분이죠. 지식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육 불사에 참여하셨으니까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토너처럼 좀 천천히 가야 돼 라고 도움 말씀을 주시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누구냐, 해피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을 말하고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부터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분기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런 새로운 불교라는, 낙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낙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그래서 기존에 붓다고사라고 하는,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에서 진행되는 전통적 공부의 밖에서, 전통보다는 진정 붓다고사의 범주 밖에서 직접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새로운 공부, 새로운 생산,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부처님에게로 접근되어 가지고 불교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이런 일을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사님이 날 보고 이렇게 천천히 가라,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로서는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의 타당성, 그 부분을 요번 최진석 교수님의 강연에서 바로 이 이야기, 지식 생산자와 지식 소비자, 지식 생산자가 새로운 생산 도구, 생산 수단, 그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알므로써 세상을 이끄는 뒤따라 지식의 소비자로서 나아가는 분들이 힐링을 필요로 할 때, 지식을 생산하는 자는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요, 더 훌륭한 지식을, 알을 생산해내는 이 자체가 마치 수행자에게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 받쳐줌으로써 수행의 동력이 되어주듯이, 우리가 바로 이런 새로운 지식의 새로운 자는 빼도 되죠. 지식 생산자가 그걸 의미하니까. 어쨌든 붓다고사의 범주 밖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신 그 가르침의 진정으로 향하는 지식의 생산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이런 지식 생산자에게 뭐 힐링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런 생산자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 받쳐주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주듯이, 우리가 생산자의, 지식 생산자의 입장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개발된 느낌의 관점으로 내 삶에 참여해서 이러한 지식 생산의 과정에 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 아주 공감됐어요. 제가 하여간 우리 법사님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가 그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입장은 무엇냐?
라는 우리 공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향성, 이 속도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준 핵심적인 주제다. 하여간 지식 생산자는 힐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식 생산자가 되어야지 지식 소비자로 머물면 안 된다. 우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경쟁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은 어떤 단위 조직은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가 되어서 새로운 생산 수단을 창출함으로써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헬피 스님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출가하고 몇 년 만에 옛날 제가 그 유공 SK 근무를 했잖아요. 그 SK에 함께 근무하던 어떤 동료 연구자가 정말 10여 년 만에 저를 만났을 때 저에 대한 첫마디, 창의적으로 일하시던 김 과장님 출가하셨는데 출가자로서도 그렇게 창의적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래, 그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끄는 공부를 그대로 따라 배우는 사람이기보다는 오직 경으로 직접 가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선배 스님들이 해석해서 알려주는 어떤 고정된 방향성에 묶이지 않고 부처님을 직접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이도 김 과장이었죠 그때. 그래, 김 과장 기억하기에 제가 좀 창의적이었습니까? 하니까 유공에서 SK에서 창의적으로 일하던 구창의성이야. 김 과장님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런. 물론 또 한면으로는 너무 창의적이다 보면 회사라고 하는 요즘처럼 정말 창의성으로 평가받는 기업 문화 이전에 연공서열이라 하나요? 이제 이렇게 조직의 힘으로,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조직의 힘으로 운영되어 가던 그 시절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좀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좀 겪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번에 하여간 최진석 교수께서 지식 생산자, 이런 창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하고, AI 시대가 가지는 위험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묶여가지고 매력의 관점, AI가 가져오는 이 생산성의 새로운 차원, 이런 지식 생산자의 관점보다 그 위험에 묶여가지고 제재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한국이 인류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서
선도자의 입장에 서기 어렵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를 굉장히 큰 공감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연 마치고 포럼까지 좀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 책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요 책 두 권을 가서 전해드렸어요. 이제 제가 뭐 명함 드리면서 저는 해피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창의적인 사람, 지식 생산자입니다. 해피입니다. 라고 책 두 권하고 명함하고 이래 드리니까 사실은 또 뭐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뭐라 하지? 좀 의외적인 아니 뭐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 지식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열변을 통했는데 처음 보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책을 두 권 주면서 내가 바로 그 창의적인 사람, 내가 지식 생산자요 라고 인사를 하니 좀 아주 그 의외로운 깜짝 놀란 이제 그런 그래 제가 이제 뭐 하여간 기회가 된다면 최 교수님 좀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뭐 최 교수님 전화 주시면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런 지식 생산자의 자리에서 당신과 내가 우리 한번 대화를 좀 해봅시다 라고 이제 인사했어요. 뭐 나중에 여간 뭐 책 두 권 잘 챙겨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뭐 좀 기다려보면 연락이 있겠죠. 그러면은 뭐 좋은 대화가 될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때를 한번 보겠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최 교수님에게 불교 입문 이 사실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책 두 권을 선물하며 내가 창의적인 지식 생산자라고 인사 나눴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말하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연기, 12연기를 삶의 메커니즘으로 도식화했고 그리고 중도 8정도를 수행 지도로서 도식화해냈잖아요. 이런 연기 삶의 메커니즘과 8정도 수행 지도라는 두 개의 도식화된 사실은 이게 그대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삶의 메커니즘에서 딱가라고 하는 부처님 이래로 인류의 어떤 스승도 해석해내지 못한 이런 가래가 형성되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 없는 삶의 과정에서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잡념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내적 영역인 딱가를 구명해냈다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에 기록될 지식의 생산 이 부분이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로 도식화해낸 연기와 8정도고 이것이 받쳐주는 고와 고멸로서 사성제가 전혀 새롭게 해석됐잖아요. 삶의
삶에 대한 삶의 생산 이렇게 됐죠. 그럴 때에 바로 이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지와 견, 암과 보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실직견, 해탈직견의 과정으로 암과 보험을 성숙해서 완성하는 수행이라는 것도 그래서 지와 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에서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수행의 변곡점으로 지시하고 있고, 그 위에서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 여실직견, 예비작, 1차적인 깨달음. 그리고 낙가 안에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의 근본을 해소함으로써 열반을 실현하는 해탈직견으로의 완성된 깨달음, 아라한 빠리냐 완전한 지혜, 이런 모든 것을 암과 봄의 관점에서 우리가 연결하고 있잖아요. 지식의 생산자라고 하는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게 바로 철학자들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책의 뒤에서 말하고 있지만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이어서 불교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최고의 철학, 암과 봄,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연결하는 암과 봄으로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내고 있잖아요. 지식 생산자, 알매 생산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성된 철학자, 정등각이신 우리 부처님이 왜 삶의 형상을 깨달음이라는 이 관점을 암과 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제시하고 있는가, 완성했는가, 이거를 사실은 설명해내는 책이 이 책에 얼마나 큰 분량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은 암과 봄의 관점에서 연기가 해석되고 팔정도가 해석되어서 이 책이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진석 교수가 바로 이런 알의 생산자,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사실은 이 책에서 종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책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학과 불교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알무로의 새로운 지식, 이것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인, 그래서 종교가 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이라는 이 완성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이런 알매 과정이다. 이런 알을 생산하는 일이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진행해 나가는 일이다. 이런 부분까지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공감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을 그래도 최진석 교수님 같은 참 레벨이 있는 철학자 와의 이런 만남에서 우리를 설명하는 단초를 발견해서 그래, 알의 생산자, 지식의 생산자, 이런 창의적인 사람,
지치지 않아 힐링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지식의 소비자가 지치고 힐링을 필요로 해. 마라도너가 되어가지고 천천히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식의 생산자의 자리에서 달려갈 때는 가능만 하다면 단거리 육상선수와 같은 속도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어쨌든 우리가 늦추지 않고 지식의 생산자, 더 완성된 지식을 생산하는 이 역할을,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수행자가 수행의 과정에서 내적으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을 동력으로 삼아서 깨달음까지 가는 것과 같이 지식의 생산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런 수행과는 조금 관점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이 될 거예요. 이런 개발된 느낌이 우리를 받쳐줘가지고 우리의 공부의 동력이 되어가지고 이 공부의 완성까지 지식의 알의 생산자의 자격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다. 요런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또 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한 10년 남짓 전에는 노자의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이죠. 아까 왜 도덕경이 어색하게 느껴져가지고 현대 철학자 노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노자와 부처, 도덕경과 불경, 요 두 부류를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그 시절에 비해서 이제 그저께 나주 가서 만난 최진석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아무래도 그분은 그분대로의 영역이 있으니까 저의 영역,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은 거죠. 지식 생산자라는 요 한마디,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요 한마디, 이게 우리가 설명해내야 하는 우리 정체성과 관련한 핵심적 개념을 제공해 주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가 바로 창의적인 지식 생산자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책 2권과 명함을 이제 드리고 왔는데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언제란 말은 없었어. 언제 전화가 올는지는 몰라도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 불교 입문 2는 최진석 교수님이 보아도 정말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정말 한국에도 이런 지식 생산자가 있었구나 라고 놀라워하면서 회피생님 좀 뵙시다 라고 움직일 만한 그런 지식이 생산되어 있는 책이죠. 하여간 연락이 오면 만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버렸네. 마무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의 마지막에서 그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포럼 분들 그리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 같이 있을 때 AI 시대의 위험에 대해 몸의 참여 없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으로의 닦아가 물질의 영역에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에서 해방되는 단초가 될 것.
이라는 생각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랬는데, 요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적었냐 하면, 그 포럼에서 이제 발표한 대동대학 동신대학교 김충식 교수가 되죠. 김춘식 교수님이 제 옆에 앉아있던 이제 다른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에 대해서도 DNA부터 모든 것을 다 복제해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복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옆자리 스님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기억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기억이라는 거는 두뇌를 다 복제를 해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이 기억은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기억이라고 하지만 말하자면 기억이 지난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잖아요. 요 알미 뭔가요? 그대로 식이라는 마음이잖아요. 식온.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이제 끼어들어서 한마디를 했지요. 교수님,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 기억이 복제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니까 말씀해 보셔요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기억이 복제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기억이 복제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수님 보니까 굉장히 해박해요. 아주 해박해서 많은 지식을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딱 그 말씀, 그 현상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합니다. 누구나 다 기억이 복제되지 못한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동의하겠죠. 그런데 왜 기억이 복제되지 않습니까?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냐? 그게 사실은 그대로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 쌓여 있는 것?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연기된 식?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대로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알매 무더기, 식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몸통,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당연히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의 수단을 가지고 물질에 속하지 않은 것을 복제해낼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왜 복제할 수 없습니까? 물질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수단을 가지고 마음을 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게 그건 부처님의 깨달음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부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무언가
무언가 유물론자의 관점에서 불교가 말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무언가 저항해야 하는 이제 이런 말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물질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난 불사가 실현되는 이런 깨달음인데, 이런 깨달음의 영역을 딱가라고 부릅니다 하고 딱가를 소개했죠. 그러면서 세상에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오직 부처님만이 한계를 넘어서 접근해서 완성한 딱가라고 하는 내적 영역이 있는데, 교수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내적 영역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냐? 존재들이, 중생이라는 이 존재들이 몸에 구속된 상태다라는 데에서 요건 다 공감하더라고요. 몸에 구속된 삶의 과정.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보아낸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은 그 내면에서 작용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의 특징이 무엇냐?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마음 혼자 인식하고 마음 혼자 행위해서 거기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이 가래의 형성 과정으로의 딱가라고 하는, 인류의 어떤 스승도 딱가의 벽을 허물고 안에 들어가서 딱가 안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작용하는 번뇌의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했는데, 오직 부처님만이 딱가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그 끝자리를 보완하고 끝자리의 문제를 해소하는 팔정도로서 삶을 완성한, 이게 불교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깨달음으로 불교가 출발했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지식의 생산자의 입장에서 딱가를 해석하고 나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DNA도 복제해내고 뇌도 복제해내고 다 복제를 해내도 기억은 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현상이 왜?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이 기억이 복제되지 않습니까?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불교 교주 부처님입니다. 신부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신부님 요런 게 불교거든요 하고 그냥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런 부처님 깨달음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가려져 있는 이런 현재의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침의 진정을 덮고 있는 차양을 걷어내고 부처님 깨달음의 가르침의 진정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우리가 있다 라고 지식 생산자로의 근본경전 연구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해피스님닷컴을 찾아오시라. 해피스님닷컴을 찾아오시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말하자면 해피 스님보다 접근도가 더 앞서지 않는다면 어떤 주제이든지 답이 있다. 해피스님닷컴을 활용하시라.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인사하고 그랬어요. 자, 한 30분만 좀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공부하려 했는데 사실은 요 지식 생산자라고 하는 요 부분 마라토너가 되어야 한다라는 도움 말씀에 대한 뭐 저의 입장 뭐 이런 부분 어쨌든 우리가 지식 생산자로서 개발된 느낌을 동력으로 삶을 완성하는 수행자와 같이 지식의 생산자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때 개발된 느낌이 우리의 이런 공부의 과정을 받쳐주는 동력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딱가가 해석된 불교가 정말 이런 부분 핵심이죠. 기억이 복제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과학이 가지는 어떤 넘어서지 못하는 어려움? 숙제라고 한다면 왜 기억이 복제되지 않는가? 라는 원인 조건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예, 이게 바로 알매 생산자, 지식의 생산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역할해야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 책이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는 두 가지 도식의 불교를 매개하는 지화견, 암과 봄에 대해서 특별한 서술을 하고 있는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의 완성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녀와서 그러니까 기억 꼭 잊지 않으려고 제가 꼭 기억하려고 어쨌든 우리 하여간 새로운 홈페이지가 붓다와다닷컴 이것이 불교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책도 소개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여간 앞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매일 좋은 말씀 또 아침 독송 참여하기는 이건 안 내고 매일 인사하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향훈 환희 스님하고 더 많은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분야죠. 그룹 활동, 사회 참여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매일 인사하기 부분에서 첫 번째 글로 일단 제가 하여간 모델을 제시해야 하니까 첫 번째 글로 AI 시대의 인문학 콘서트 지혜의 꽃 참석 후기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이고 7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죄송하고요. 자,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